피셋 리트 출제 예상 테마로 이 거짓말쟁이 역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2006년도 견습직원 선발 PSAT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2018학년도 수능에 이 거짓말쟁이 역설이 아주 극상의 난이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며칠 전에 이 리트 출제위원으로 알려진 송화석 교수님께서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책을 냈어요. 물론 이제 관련 논문은 전부터 발표하고 계셨는데 아예 책으로 딱 종합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출제위원으로 알려진 교수님의 책 혹은 번역서가 시험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변형되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거짓말쟁이 역설도 시험에 어떻게든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피셋에 나올지 리트에 나올지 추리논증에 나올지 언어 이해에 나올지 언어 논리에 나올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뭐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나오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겠죠. 오늘의 설명은 이 책이 아니라 절판된 거긴 한데 이 일본인이 쓴 책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이 책 나온 지 정말 며칠 안 됐고 또 배송을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래서 피셋은 얼마 안 남았고 급한 마음에 찍으니까 어차피 이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논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문장은 여기선 평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라고도 할 수 있고 문장은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참과 거짓 중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그 외에 제3의 가능성은 없다. 이걸 대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아직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짓말쟁이 역설 버전이 한 6, 7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는 한 4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언급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형태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전체가 이 문장에 속해요. 이런 거를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 그래요. 노래 가사에도 종종 이런 게 나와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기 지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이 문장을 S, 센텐스의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S는 거짓이다 이퀄 S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S는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이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S를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S는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S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돼요. 뭔가 이상하죠? 두 번째 경우 S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S가 거짓인데 거짓인 문장을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거짓을 가정하니까 또 참이 나오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버전이에요. 아까는 하나의 문장이 자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가리켰다면 이번엔 두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를 지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A가 말하길 B는 참이다. B가 말하길 A는 거짓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세요. A의 말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거짓이 되고 A의 말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A가 참이 됩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피노키오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주제로 송화석 교수님이 또 논문을 몇 년 전에 내셨는데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코가 길어진다라고 해봐요. 이때 피노키오가 내 코가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뜻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이 참이라고 하면은 이 말은 거짓이 되고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 말은 참이 돼요. 이 규칙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 마지막 사례는 성경에도 실려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크레타인 철학자 에피 어쩌구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역설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에피 어쩌구의 말을 참으로 가정하면요 이 사람도 크레타인이니까 결국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돼요. 참으로 가정했을 때 거짓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말을 거짓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랬을 때 이 말이 다시 참이 되나요? 이거 헷갈리면 정원 문장의 기호화를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부정해버리면 거짓이었다면 결국 어떤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건데 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어떤 크레타인이 에피 어쩌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참이라고 했을 때 거짓이 되는 건 맞는데 거짓이라 그래서 바로 참이 되진 않아서 앞에서 봤던 역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 자기 지시성 때문에 방금과 같은 역설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문장의 일부분이 문장 전체를 지시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의할 점, 자기 지시성이 있다고 해서 다 역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지금 네가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이런 표현은 역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9글자다. 혹은 이 문장은 한국어다. 자기를 지시하고 있지만 이건 오류가 아니고 그냥 참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기본적인 논리학 지식, 적어도 논리 퀴즈 매뉴얼에 있는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결책, 언어 위계론이라는 건데 언어들 사이에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거짓말쟁이의 역설이 나왔던 이유가 요 두 개가 동일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언어 위계론은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해요. 이 문장이 대상 언어로서 L1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문장은 요 L1에 대한 진리치를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L2다. 그래서 이 S는 거짓이다와 S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역설이 안 발생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역설이 완전히 해결됐다면 애초에 역설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해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혹시 기출지문에 나온다면 이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지 잘 읽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 초완전성 이론인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앞에서 우리가 논의의 대전제로서 이걸 언급했죠. 이 초완전성 이론은 이 제3의 가능성은 없다, 이 부분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틈새가 있다, 이 제3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 진리 틈새라는 건 뭐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뒤에 나오는 거랑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 중간에 뭔가가 있다. 이게 초완전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 역설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예요. 이 문장은 그렇다 치는데 어디서 역설이 생기느냐? 이 문장은 참은 아니다라고 표현해버리면 다시 역설이 생겨요.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기고, 두 번째,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또 참이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을 유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유일 경우에 이 문장은 참은 아니다, 요 전체는 어떻게 돼요? 참이죠. 유는 어쨌든 참은 아니니까 전체를 보면 또 참이 된다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못 따라오겠으면 잠시 멈춰놓고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 계속 반복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쭉 혼자 전개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쨌든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참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터졌어요. 두 번째, 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참이 아니면 거짓이거나 유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거짓인 경우에 뭐가 돼요? 아까 참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유인 경우에도 참이 돼요. 그래서 결국 참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참이 되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이런 진리 틈새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역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초일관성 이론, 양진주의라고도 하는데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는 시험에도 이런 용어가 등장 안 하고 알파 이론, 베타 이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내용을 알면 돼요. 아까 초완전성 이론은 제3의 가능성이 없다를 부정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초일관성 이론은 뭐냐? 이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였다면 이번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하여튼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입장이 둘로 나뉘는 것을 갖고 문제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모순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모순을 수용하겠다고요. 근데 기존의 논리학에서 무모순율이라고 해서 모순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순을 인정하면요 임의의 모든 명제를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연원지 제거를 통해서 not A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선원지 도입을 통해서 not A, O와 B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실질함 축에 의해서 뭐랑 같아요? A 화살표 B랑 같죠. 그런데 또 여기서 연원지 제거를 통해서 A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정권 긍정을 통해서 B가 도출되죠. 이 모순된 명제가 참이면 임의의 명제가 참이 돼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양진주의를 만든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이 성립하지 않도록 어떤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전에 타당하다고 알고 있었던 귀류법이라든가 이행성, A이면 B, B이면 C, 따라서 A이면 C, 이런 이행성이나 정권 긍정, 후권 부정, 이게 성립하지가 않게 돼요. 참고로 고3 학생들이 치는 2018학년도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이 이거였어요. 참인 동시에 거짓, 이거를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죠?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 이런 모순적인 것들의 공전을 방금 봤던 이 양진주의의 근거로 보면서 근데 이러한 경우에 왜 정권 긍정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진리표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고3 학생들한테 이런 걸 나오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정도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수능, 고3 학생들이 치는 시험에도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나마 이 내용을 알고는 있으세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고3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언어논리.kr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자, 네 번째 해결책. 좀 생뚱맞죠? 서울대 병원장이었던 분이 암을 극복한 뒤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 거짓말쟁이 역설을 논리학의 암적인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왔는데 싸우지 말고 그거 그냥 수용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개념이 비일관적이라서 이런 역설이 생긴다 라는 입장이에요. 되게 황당하고 체념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탁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이 있다라고까지는 알아두세요. 뭐 기타 해결책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앞에서 제가 소개한 해결책들도 큰 흐름을 얘기한 거지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학자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독해 지문으로 나온다면 어떤 입장인지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문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아주 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남보다는 좀 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수능을 준비하시든 리트를 준비하시든 PSAT를 준비하시든 시험 다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